안녕하세요. 강시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2일 만에 구독자 5,000명이 되었습니다. 좀 깜짝 놀랐잖아요. 수천 명이 되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구독해 주시고 또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 제가 다 읽어봤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예, 댓글을 보다가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중국에 넘어오는 과정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어떻게 사시는지 그게 아마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머니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10년 정도 되는 해에 폐가 굳어지는 병, 심부전이라는 그런 병명, 그리고 뇌졸중으로 이제 병원에서 병원 생활 하시다가 그리고 뇌졸중 온 이후에는 언니와 제가 어머니를 병간호해서 저희 품에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엄마 사망한 이후 언니와 제가 그래도 위로가 됐던 거는 뭐냐면, 만약에 북한에 계속 계셨으면 진작에 이 세상 사람 몸이 아니에요, 엄마가. 그랬을 텐데 세계 최고의 우수를 갖춘 대한민국에 오셔서 그래도 10년이나 운명을 연장하시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사신 거에 사실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영상 준비하면서 이제 엄마의 생애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일생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엄마의 일생기를 연도별로 10대, 20대, 30대, 어머니 80대 초반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 10대는 어쨌냐면 어머니가 7살 때 엄마를 잃었대요. 그래서 선 위에 오라버니 1명 계셨고 아래 동생이 4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하면서 동생들을 키웠대요. 이야기 하실 때마다 많은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얼음을 까서 그 동생들 빨래를 하고 배서 동생들 먹여 살리고 물론 경제적인 활동은 외할아버지가 하셔가지고 외할아버지가 이발소를 차리셨대요. 그래서 이발소를 운영하시면서 이제 생활비를 벌었고 그 생활비를 그러니까 엄마가 동생들을 위해서 집에서 살림을 하셨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게 엄마의 10대였어요. 예, 그리고 20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 셋을 낳게 되는데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셔요. 엄마가 홀로 되죠. 그러다가 30대는 이제 주변에 중매로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 만나서 아들 하나, 딸 둘이었는데 맞자식이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맞자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고로 두 눈을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엄마의 30대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역할이 바뀌어가지고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다치다 보니까 엄마가 세대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의 40대를 보니까 광산에서 이제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세대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세대주로 나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배급을 안 줘요. 엄마 세대주 밑에 아이들이 배급을 다 타기 때문에 여기 5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야 돼요. 광산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엄마가 여성의 몸으로 극한 직업이에요. 이제 항아리, 옹기를 만드는 항아리, 독, 쌀한박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 만드는 직업을 하셨어요. 그 직장 일을. 근데 항아리를 굽는 노가 있대요. 이렇게 노가 있는데 몇천 도래요. 그게 안에 들어가면 그냥 땀이 줄줄줄줄 샌대요. 항아리는 흙으로 빚어서 그거를 옮겨서
노이다 넣어서 몇천도가 됐을 때 구워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완성품이 되는데 낮에는 그 일을 하시고 배급으로는 전혀 생활이 안 되거든요. 배급을 보름치를 주는데 일주일이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주일 분을 장사를 해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낮에는 그 일을 하시고 밤에는 불량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불량품 항아리를 가지고 모리에 이고 배낭에 넣어서 하나는 지고 하나는 팔에 이렇게 들고 세 개를 움직여서 어디를 가셨냐면 농촌에 가면 이게 항아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된장도 담궈야 되고 김치도 담궈야 되고 쌀랑방어 쌀을 잃어야 되고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데 엄마가 이걸 가져가요. 그래서 양식이랑 바꿔요. 그 불량품을 가져다가 양식하고 바꿔서 부족한 배급을 채워서 아이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40대는 낮과 밤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일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신 차리고 보면 엄마는 이미 일 나가 있고 다시 엄마를 또 찾으면 이제 밤에는 장사를 나가고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뭐 어쩌겠어요. 생활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어머니는 5자식을 먹여 살리느라고 밤잠을 편하게 주무신 적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도 그랬고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때 엄마가 생활에서 얻은 저는 명언이라고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이거 진짜 명언이다. 나는 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가랑잎을 온도로 삼고 살아왔다. 왜냐하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한번 다리를 펴고 집에서 편안하게 자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50대는 그렇게 낮과 밤을 쉬지 않고 달렸으니 사람이 견디겠어요? 몸이? 너무 혹사해서 온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엄마 목에 주먹만한 이런 혹이 3개 생겨요. 그리고 엉덩이에도 염증 주머니가 생겨가지고 3번 정도 수술 이렇게 다 찢어가지고 그 염증들을 다 고름이 철철 나오더래요. 흐르더래요. 네. 그래서 엄마가 수술을 하고 목에 3개, 엉덩이에 3개, 6번 했네요. 수술을. 이렇게 수술을 하고 집으로 오셨는데 낫지를 않아요. 상처가. 왜냐면 영양이 안 되잖아요. 영양 부족 때문에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엄마를 제가 계속 처치했거든요. 언니랑 나랑 시간이 되는 사람이 계속 엄마를 처치해드렸어요. 엉덩이는 엄마가 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엉덩이에 어떻게 처치를 했냐면 북한이 열악하니까 조그만 냄비에 엄마한테 처치해야 되는 가재천 그리고 이거 찝는 거 집게 이거를 석탄불 위에다가 끓였어요. 막 팔팔팔팔 끓여서 그렇게 소독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뭐 다른 거 없어요. 약도 없어. 그냥 식염수, 그러면 소금물이죠. 예, 소금물에다 적셔서 엄마의 상처에 밀어 넣어줬어요. 계속. 엉덩이 쪽에 10cm 더 이상 깊이 상처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치료를 했었어요. 근데 온몸이 상처 덩어리였어요. 그게 50대의 엄마였고요. 60대의 엄마의 삶은 그때 당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돼요. 근데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북한에서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랬지만 집에서 팔 수 있는 것 다 팔고 살려고 장사는 다 하고 해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굶어 죽겠다. 우리 집안이 다 굶어 죽겠네.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그 상처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두만강을 밤새 걸어서 중국으로 갑니다. 엄마의 그 배다른 동생이 거기서 살았거든요. 중국에. 그리고 친척들도 있었고. 예, 그래서 엄마가
그때 이제 여기서 제 탈북 스토리를 못 보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외할아버지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외할아버지가 남한 출신이었어요. 경상도 출신이었는데 일본 식민지 때 중국 동북 삼성으로 살 길을 찾아서 그쪽으로 왔대요. 그때 이제 엄마랑 같이 온 상황이었고, 엄마가 한 20대 때, 그러니까 중국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20대 때 북한으로 이제 또 어떻게 오게 됐대요. 할아버지랑 가족이랑. 예, 그렇게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엄마가 중국말을 잘해요. 예, 그래서 어려운 고난의 시기 때 엄마가 내가 아무래도 중국에 가서 친척들한테 도움을 좀 청해야겠다. 우리는 말도 모르지 하니까 엄마가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 당시 엄마의 몸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온몸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말이 안 됐거든요. 어느 날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걱정을 많이 했죠. 어디 갔을까. 근데 나중에 엄마가 중국에 가서, 저희가 국경에서 살았거든요. 걸어서 40분이면 두만강가에 갈 그런 거리였어요. 근데 그 거리지만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엄청 쌓이잖아요. 북한은 영하 20, 30도 정도 되고 눈은 막 무릎까지, 거의 무릎까지 오기 때문에 이걸 헤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눈이 없을 때는 40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눈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환자의 몸이기 때문에 밤새 걸었대요. 밤새 몸을 질질 끌고 중국으로 도착해서 그 국경에 있는 어느 집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모한테 갔었나 봐요. 그래서 이모한테 도착해서 친척들한테 이렇게 돈을 구해서 나왔더라고요, 엄마가.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거 초인간전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력이다. 어떻게 저 몸으로 갔다 올 수 있을까? 갔다 오신 다음에 그때 당시 도움을 받은 돈은 일시적으로는 이제 도움이 됩니다. 저희 생활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을 그렇게 쉽게 드나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1990년대 중후반에는 국경이 삼엄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그때가 호랑이 담배 피울 때지. 왜냐면 사람들이 하도 굶어 죽어 나가니까 북한 정부에서도 중국의 국경을 생각 못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생각도 별로 그렇게 막 못했어요. 엄마는 친척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거의 최초로 중국으로 드나들었기 때문에 국경도 별로 그렇게 삼엄하지가 않았어요, 경비가. 그래서 엄마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엄마가 한 3번 정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지온 돈이 임시방편은 됐어요. 임시방편은 됐는데 굶주림의 해결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움으로 받은 돈이 계속 고갈이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굴려야 되는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생각한 게 차라리 가족이 중국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합니다. 예, 당시에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굶어 죽는 꼴을 내가 못 본다. 내가 온몸을 불태워서라도 중국에 가서 자리 잡게 하는 게 내 책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중국 쪽에, 제가 아이를 업고 떠나갔을 때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사촌 오빠가 마중 나왔다. 이거는 엄마가 미리 가서 이제 이야기를 다 해놓고 언제 들어올 것이다를 얘기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간 거죠. 엄마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자식들을 자리 잡을 수 있을 게 있게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어머니가 제 뒷바라지를 해준 덕분에 제가 중국에서 마음 놓고 자리를 잡게 돼요. 요게 엄마의 60대예요. 제가 돈 벌어서 북한에도 보내주고 중국에 있는 우리도 살게 됩니다.